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 그중에서도 유망 기술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날스 스테이플은 여기에 있는 조직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망 공공 기술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망 기술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원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에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기술료 수익을 대학 공공연히 다시 이전 사업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술로 성공한 기업은 일정 이익을 새로운 기술 발굴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하는 이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무인화라든지 또한 자동 변속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망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는 다시 새로운 유망 기술의 발굴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가 될 지식재산 재투자 사업의 현재, 지금 만나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혁신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충남대학교의 연구실. 대체 에너지원인 친환경 수소를 활용해 수소 트랙터 개발이 한창인데요. 수소 트랙터는 기존의 디젤 트랙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농기계로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세계 글로벌 회사들은 전기 트랙터, 하이브리드 트랙터 이렇게 친환경 트랙터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 농기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특히 트랙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만을 이용해서 그 고부하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부하 작업이 가능한 새로운 차세대 동력원을 찾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김용주 교수팀이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 트랙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날 때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세계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런 대형 트랙터에 접목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트랙터를 쓴다는 거는 트랙터가 모두 다 전자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무인화라든지 또한 자동 변속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 트랙터 대비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그런 경제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이 수소 트랙터의 핵심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 그리고 수소 탱크를 포함한 구동 시스템의 설계와 최적화 기술입니다. 다양한 농업 작업에 적합한 전력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죠. 아직 현장 투입은 힘들지만 2026년까지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수소 연료전지 트랙터는 앞으로 이제 유인 작업으로만 지금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는 무인 트랙터까지 개발이 돼서 아마 이제 농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 배터리 트랙터의 단점인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110kW급 대형 트랙터가 상용화되는 건 세계적인 성과라는데요. 이런 결실은 모두 지식재산 재투자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20%를 후속 기술체 투자 계정으로 배분해서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 연구자들의 시제품 제작, 인증 등의 실용화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팜스의 회수금 20%는 후배 기업인 메디튤립의 내시경용 자동 봉합기의 시제품 제작에 지원됐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2억 원의 기술 이전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초석으로
후속 연구를 계속해 2024년도에는 30만 불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투자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는 충남대. 유망기술 재투자를 통해 또 다른 신기술이 개발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폐에 발생한 암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 중 암세포가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떼는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한 기구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암 수술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그 자동 봉합기는 양쪽에 똑같은 스테이플이 쭉 박히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잘려져 나가는 그 장기 끝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원래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절제 마진에 스테이플이 박혀 있기 때문에 수술장 내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부정확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비대칭형의 스테이플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 봉합기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개념의 수술 의료기기를 개발한 건데요. 강민웅 교수는 201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병리 검사용 조직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 봉합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지방 거점 병원 등 전국 150개 병원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자동 봉합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복강경 수술, 흉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수술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장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그 스테이플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스테이플 장치로 환자의 폐를 절제했을 때 그 절제 마진에 대해서 검사하는 병리학적 검사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개발하게 된 이 비대칭형 스테이플 장치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강 교수가 개발한 의료기기는 장기를 절제하고 난 뒤 잘린 부위에 스테이플이 남아 조직 검사가 힘들었던 단점을 해결해 수술 후에도 정확한 조직 검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축적이 전혀 안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을 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총 80개 이상의 부품을 특허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특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건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부품들을 저의 기술로 다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졌을 때 좀 희열을 느꼈고요. 그래도 가장 크게 희열을 느꼈던 건 제가 만든 이 제품으로 환자들을 수술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FDA 승인 신청을 준비하면서 해외 수출의 기회도 엿보고 있는데요. 암 치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던 강 교수의 열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특허를 우리 회사로 이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불했던 이 특허료를 다시 저희 회사에 재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으로 그 다음 버전에 있는 스테이플러를 만드는 기술 자금으로, 개발 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형 스테이플 장치가 기술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 4분기에는 수술장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 전기차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가는 열 폭주가 일어나는데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역시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는 만큼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죠. 이러한 제품들의 발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 어떨까요?
그 유망 기술의 시작을 찾아온 곳. 국내 최고의 소재종합 연구기관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전기차가 개발됐을 때 저희가 가장 오래 했던 게 배터리의 열 관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열 관리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알루미나라는 소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우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해서 쓰다 보니까 배터리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였어요. 그 알루미나를 훨씬 열전도도가 좋은 방열 성능이 2배가 되는 우리 MgO로 바꿔주면, 마그네시아로 바꿔주면 이제 배터리의 열 관리가 밖으로 이렇게 열을 빼서 식혀주는 그 공정이 쉬워지니까 결국은 배터리의 열 관리 때문에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기존의 마그네시아 소재는 제조가 어렵고 공기 중의 물을 쉽게 빨아들이는 성질 때문에 방열 소재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철우 박사팀이 그 문제를 해결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업체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상용화에 효과적인 게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랑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가장 이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박사님을 통해서 읍소를 했죠. 기존의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지만 방열 성능이 2배나 뛰어난 기술 개발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 기대를 모읍니다. 예, 우리가 3년 정도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총 2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발생된 기술료 수입이 2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5억 1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새롭게 신규 유망 기술에다가 재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이 기업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세라믹 방열 필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2021년에 설립된 뒤 미래 전기차와 전자부품 세라믹, 방열 필러 소재 산업 부분을 이끌며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석과 같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 대표의 과제는 기술 양산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그 필러들은 세라믹이 원래 그 열 전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열 전도도를 가지지만 절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라믹 필러들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방열 특성이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그 성능이나 전기차의 효율을 올리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고방열을 낼 수 있는 그런 필러를 저희는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그네시아 방열 필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첨가제를 사용해 표면에 얇은 나노 결정질 복합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방열 필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공정은 기존 마그네시아 소결 온도인 1800도보다 300도 낮은 1500도 이하에서 이루어져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BMS라고 부르는 우리 배터리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하는 파트가 그 전기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들이 가부하가 안 걸리게, 가열되지 않게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제어를 할 때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재의 위험에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베네핏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시아 필러는 배터리 모듈과 하부 냉각 모듈 사이에 들어가는 소재로 우수한 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의 주행거리 증가, 열 안정성 확보,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필수적입니다. 창업한 이후에도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인력을 많이 두지 않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한국재료연구원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 등에서
해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사업의 진가는 기업이나 국가가 얻은 수익을 투자해 더 큰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죠.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바로 김수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반도체 설비 기업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고정밀, 고효율의 아날로그와 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연산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까지 3가지 기능을 한 칩에 통합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센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음파 관련된 센서 칩,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신호 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 서버용 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호 처리용으로 만든 엣지 A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디바이스 AI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 구현한 것이 요즘에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칩을 가지고 정확하게 화재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높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기업 사이에서도 이 스타트업이 가지는 특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및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반도체로 구현해냈다는 점인데요. 한 가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로봇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화재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그 위치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감지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디바이스 AI와 센서를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없이도 네트워크 없는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화재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5분만 미리 예측을 해도 사실은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사각형의 칩 안에 최첨단 유망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 자율주차 보조 시스템부터 태양광 효율 최적화, AI 신호 처리 기능 등 반도체 하나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특히 파워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달리 정말로 수식으로 계산되어지는 형태의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기업이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파워 아날로그, 특히 고정밀, 고효율의 파워 아날로그를 하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들, 엔지니어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실현화시키고 그걸 판매하고 양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재투자 사업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에선 필수가 됐습니다. 네, 서울대가 이 IP, 즉 지식재산이 상당히 많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이 기업에 이전도 하고 또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IP라는 게 그냥 저희도 특허를 만들어 보니까 그냥 특허 하나 좀 잘 돌아간 거 잘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종의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지식전략원에서 이 하는 이 재투자 사업 자체가 사실 그걸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식재산을 상당히 가치를 높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거를 기술 이전을 아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재투자라는 게 결국은 다시 거기서 나온 또 우리의 수익을 다시 그거를 일부를 또 재투자함으로써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발굴한 유망 공공기술을 기업과 연결해주는 특별한 로드쇼가 열린 건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2,700여 개의 우수 공공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진행해 다양한 기업과 유망기술 간의 네트워킹을 이뤄냈습니다. 공공기술은 사실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에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대학 공공연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기술료 수익을 대학 공공연이 다시 이전 사업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망 기술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는 2022년 6개에서 올해 9개로 대상 기술도 600여 건에서 2,7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별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는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중요한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런 개발된 원천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상용화하는 그런 임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그 관련된 인증이나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전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합쳐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어떻게 협업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는지까지를 한 번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양질의 기술력이 탄생하죠.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아 성장하게 되고 성공한 기업은 일정 이익을 새로운 기술 발굴에 재투자합니다. 이 과정이 순환되면서 혁신 기술과 경제는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 특허도 있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서 특허는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지식재산.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재투자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